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이제는 김명수 대법원 공격 탄핵하자고요. 탄핵하십시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재판의 결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결과, 이 두 재판의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몇몇이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섬뜩한 느낌이다.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MBC 라디오에 나가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판이 잘못됐다 얘기했고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임정엽 재판장 판사의 편향성에 대해서 일찍 우려가 꽤 있었다.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다. 법관 탄핵하자는 얘기를 대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자마자 당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사법 쿠데타다. 아주 쿠데타라는 용어를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판 결과를 강하게 반박하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을 편 안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분립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요, 아주 특권 동맹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했습니다.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사법부를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 지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추천해서 들어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고강도의 공격입니다. 이탄희 의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겠다. 이게 막가자는 거죠.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탄핵 판결까지 받는 게 쉽진 않지만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진에 관한 법을 제출하겠다, 발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사법부 공격, 특히 정경심, 윤석열 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런 공격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보도가 됐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다가 검사가 말을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을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 겁박으로 들린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주장, 그건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재판, 저주하기 위한 겁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어제죠. 24일에도
수시로 출몰하는 법관 탄핵, 아까 김진애 의원이 법관 탄핵 얘기하고 그 이탄희 의원이 법관 탄핵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면서 신변의 위협을 가한다면, 다시 말하면 법관 탄핵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해라 하는 강요나 겁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어떻게 비꼬았냐? 만약 그럴 거라면, 판결 내용 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겁박하겠다 그런다면 그냥 법원에 정치 지도원을 파견해가지고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 말이지. 그렇게 하면 탄핵도 151석이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주고 탄핵해라. 그 기준은 판결의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집권 세력의 태도가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처리 당시하고 비교하면서 그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분들 적폐 사태와 사법 파동으로 그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엄벌이 될 때도 법원이 편파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박범계 의원이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탄핵 관련된 수사할 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판사들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이중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공격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권 세력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판사들의 지옥 같은 마음 고생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지도원 파견해서 기준 정해주고 말 안 들으면 탄핵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식 탄핵을 하게 되면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 야만을 다른 말로 개판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비용을 치르면 된다.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을 치르면 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공격하는 것은 이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작태다, 이렇게 부장판사가 얘기한 겁니다. 정경심 교수와 윤석열 총장 재판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비판하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두 재판부 어떤 분들인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인데요. 3명의 부장판사가 이번에 같이 재판을 했습니다.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테랑 부장판사 3명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작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이 아니고 지난달 11월로 되겠죠. 13일날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에 참석해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통해서 1심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 베테랑 1심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개혁의 제도로서 베테랑 부장판사 3명 대등재판부 형식이 도입이 돼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재판이 나오자마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부장판사 임정엽 판사는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을 때 그 선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배려를 균형 있게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동양대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하는 과정에 조교 A씨가 재차 법정에 출석할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본의 아니게 휘말렸는데 두 번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상심하지 말고 이 일로 충격받지 말라면서 위로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도적인 그러나 또 인간적인 균형감을 두루 갖춘 판사가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분 탄핵하실 겁니까? 임정혁 판사 탄핵 당해야 됩니까? 두 번째, 서울행정법원의 행정 12구 다시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을 담당한 홍순욱 부장판사, 이분은 2013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법관이 되면요 되게 성실하고 꼼꼼하고 변호사들의 변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주고 잘 경청하고 그래서 늘 결정이 합리적이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한테 주어지는 변호사들의 집단 지성이 모인 그 결과물이 우수법관인데 그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면 상당히 훌륭한 판사다 이렇게 봐야지요. 두 번째는 홍 부장 판사의 경력을 보면 2020년 올해 10월에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소속 상임위원들이 보수 미지급 및 조사방해를 이유로 정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도 내린 소심판사입니다. 이런 역량과 경력을 가진 판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탄핵하시겠다고요? 이번 재판 결과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기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한테 저는 윤석열 총장이 하는 말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주세요. 상식을 지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물론 국민에 대한 다짐도 되지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이 편파적으로 자기네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해대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헌법과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국민 여론에 달려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정경심, 윤석열 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면 법관 탄핵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신 있으면 책임질 용기 있으면 법관 탄핵 하십시오. 그리고 평가받고 심판받고 책임지십시오. 분명히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는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국민들의 역량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